자,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일생 동안 집을 몇 번 사겠습니까? 두세 번 살까요? 그 두세 번의 카드를 사용하실 기간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무주택자분들이 거주하는 집을 많이 살수록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자, 그럼 수도권 기준으로만 했을 때, 자, 내년에 무주택자랑 1주택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무주택자부터. 무주택자분들은 자, 명심하세요. 일단 우리는 우리 눈의 표현은 그냥 무주택자분들을 통칭한 단어입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빠지면 집을 삽니다. 내 집 마련을 해요. 여력이 있으시다면. 물론 뭐 무리해서 집 사면 안 되겠지만 무주택자분들 내 집 마련을 언제 한다? 빠질 때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시장 차원에서는 빠졌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게 회복할 때 내 집 마련을 한다. 근데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 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10개만 추려보세요. 기준이 있어요. 10개를 추시는 기준. 세대수. 그렇죠. 나의 예산에 맞을 것. 근데 이 예산을 잘 보세요. 예산은 어떤 예산이어야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예산이에요. 연끌까지는 아닌 거고. 저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대출을 최대한 받는 거 나쁘지 않다. 가격이 비싼 거를 대출 많이 받아서 하면 문제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대출 많이 받는 거 문제 아닐 수 있다. 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루에요, 사자는 20시간을 잡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쓱 일어나. 그러다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 영양이 지나가는 길을. 그러다가 영양대가 와. 그러면 그때 전속력으로 80km 달려요. 달려서 누굴 잡아먹어요? 제일 약한 놈. 그렇죠. 앞에 가면 죽어요. 가장 뒤에서 처진 놈이나 다친 놈 잡아먹어. 이거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뭘 산다? 가장 많이 떨어진 거. 이거 내 집 마련한다. 10개 중에서. 근데 어떤 게 가장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10개 중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해놓은 거. 그래서 그 아파트별로 전세 매매가 2년 동안 몇 건이 거래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에서 전월세 비율을 계산해 봐. 그래서 전월세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거래가 의미 있게 증가하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내 집 마련을 내년 상반기 아니고 이제 어쨌든 하반기나 아니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지표가 잡혔을 때. 자,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어쨌든 주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쨌든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집은 안 빠지는데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만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대로 내 집만 오르고 나머지 집은 안 오르는 경우는 없어요. 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도 빠지고 다른 집도 빠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더 많이 빠지면 과감하게 그러면 가야 된다. 근데 반면에 내 집은 많이 빠지고 이동하고 싶으니 덜 빠졌어.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시라. 오늘은 또 특집이니까 지역도 한 번씩만 점검해 주셔야죠. 이제 서울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일단 인천, 경기는요? 인천 좀 어떻게 될까요? 인천이 사실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천의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전반적이지만 일단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근데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오른 다음에 인천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무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인천에 거주해야 되고 주거를 원하시면 서울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그게 종속된 일종의 흐름이기 때문에 서울이 막 오르면 이미 오르고 있으면 그때부터 보셔도 좀 늦지 않다. 그리고 인천은 또 입주 물량도 많아요. 그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뭐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셨으면 좋겠다. 서울의 후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일단 중요한 게 GTX가 돼요. 그래서 경기의 일부 지역을 통해서 막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는 패턴이 있어요. 개발 호재가 발표되고 진행이 되면 특별하게 큰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없는 한 집값이 꾸준하게 오릅니다. 근데 그게 현실화됐을 때 집값이 빠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GTX나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막 건너뛰 집을 사자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런 지역이 집값 하락이 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GTX는 뚫렸어요. 근데 집값은 많이 빠지네? 그러면 더 관심 있게 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보다도 그런 지역이 조금 더 하락폭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살 시점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대강 씨 부산은요? 부산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예요.
근데 부산은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원가가 많이 올랐고 높은 분양가로 사실은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부산도 집값이 안 좋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부산도 좀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이고, 대신 이건 있어요. 특히 부산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많이 증가하겠죠. 특히 재건축 관련된 매물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러면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래서 부산에는 재건축 아파트들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요?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많이 안 빠져요.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매물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죠. 집값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꼭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울산도 변동폭이 또 적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장의 시류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주거의 질이라든가 위치 같은 거 잘 보시고, 뭐 그렇게 집값이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오르지도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구는요? 대구는 굉장히 침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에 대구가 고비일 것 같아요. 고비라는 건 뭐냐면 변곡점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바닥을 다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하락하기에는 좀 힘들고 상승도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지방에. 그래서 실수요자가 조금씩 사고 그러면서 바닥을 의미 있게 회복하는 구간은 아니겠지만 그런 변화. 그래서 충분히 싸지고 낮아진 거는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대구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특히 오피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그 아파트 이외에 그런 부동산은 조금 유의하세요.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요. 집값이 굉장히 회복하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대구 지역의 아파트 아닌 그런 주택들은 조금 유의하시라라는 말씀을, 가격이 떨어져도 광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한 번도 과거하고 다르게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지역이에요. 집값이 빠르게도 상승했고 지방의 그 절대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막 팔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역이 집값이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광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후행적으로 빠질 것 같아요. 서울이 빠진 다음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당장은 안 팔고 좀 시간을 갖고 팔지 않을까. 그래서 광주가 뭐 내년도에 집값이 크게 빠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많이 빠질수록 안전한 거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이 적다고 해서 막 의미 있게 보시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시장이 위축되면 가격이 빠질 때는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 어떤 집을 안전하다고 보시는 줄 아세요? 가격이 막 빠질 때는 가격이 덜 빠진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저 동네는 안 빠지네. 근데 그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빠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전 세종은요? 대전 세종은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도 많았고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수도권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수도권처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가장 빨리 회복했어요. 여기가 더 빨리 회복하거든요. 근데 또 가장 빨리 또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속도가 되게 급변한다. 그래서 저는 내 집만 할 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대구에서도 오피스텔 관련해서 좀 위험성 말씀해 주셔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고 내년에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 빼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1%입니다. 아니 지금 기준금리가 3.5%고요. 시중금리가 4%고 적금 내면 이제 막 은행들 난리 났어요. 고금리 적금들 지금 만기된다고 해서 5%, 6%짜리 상품 팔고 있는데, 아니 지금 상가 사면 1% 임대 수익률을 보면 그러면 이게 됩니까? 투자 수익률이. 근데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나 공실률이 증가해서도 있겠지만 가격이 안 떨어져요. 판매 가격이. 그리고 그냥 공실료 남겨도.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이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낮게 하면 못 올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저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충격이 있다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는 가격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은 약간
무차별적으로 사셔도 돼요. 근데 상가는 가격이 같이 빠져도요,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냐면 그 상권의 업력이 장기적인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한 지역, 그 지역이 통계치로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의 어떤 지역에 그 가게들이 업력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하시라고요. 오래될수록 오래된 지역에 가격이 빠졌어. 그러면 사셔도 된다. 그런데 다들 막 신생이야. 가게들이 막 5년 이내고 뭐 3년 이내고 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그런 상가들이 가격이 빠져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가버리거든. 쉽게 말해서 노포가 많은 지역. 가격이 빠질 때 투자한다. 근데 가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마 이 내용들을 다 핵심 정리해 주신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중요한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진다. 양이 많아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시점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자,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일생 동안 집을 몇 번 사겠습니까? 두세 번 살까요? 그 두세 번의 카드를 사용하실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주택자분들이 거주하는 집을 많이 살수록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예요. 변동성이 적어질 거예요. 왜냐면 내 집에 사니까 쉽게 팔지도 않고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빠졌을 때 제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됩니다. 저 궁금한 게,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잘 살고 있는 시대인 건 맞잖아요. 근데 무주택자, 유주택자 비율이, 무주택자가 엄청 유주택자 비율로 막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집은 많아지잖아요. 주택은 많아지거든요. 계속 지으니까. 그 집들을 누가 가져가기 때문이야? 다주택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가점유율이 낮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복이 일어나야 된다.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 시장은요, 갑자기 집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기간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오답방 오셔서 레포트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돈을 받아요? 뭘 받아요?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와셔서 다운받으셔서 읽으시라니까, 회원가입하셔서. 근데 공짜리라니까 더 안 봐. 아세요? 요즘에는 비싼 오마카세라고 하나요?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식당들이 더 예약이 꽉 차 있어. 저 진짜 열받으면 유료합니다. 아직까지 12월은 무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시고, 네. 제가 심려를 기울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리는 레포트니까 읽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래서 자기 걸 만드셔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올해 그러면 이제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제 대표님이 유튜브 출연에서도 마지막이고, 김작가 TV에서도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그렇죠. 뭐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항상 이렇게 애정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게 또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광순의 북톡방 와주셔서 많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어떤 바람이 좀 있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제 캐치프라이즈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로 안 보니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고요. 투자로 안 보니까 사실은 세상이 좀 이렇게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봐요. 투자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투자로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출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서로 윈윈하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고 자산시장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많은 분들이 투자로 봐야만 불평등이 줄어들고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봐요. 이제 아무래도 집값 지금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날씨 얘기랑 비슷하게 아무래도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더 좋아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남긴 댓글 중에 하나가 집은 투자가 아니야. 그냥 사는 거라 얘기하는데 하락 얘기하신 대표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투자로 안 보기 때문에 네. 집이 빠졌을 때 못 사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집값이 빠지니까 누가 삽니까? 집값이 빠지니까 투자로 안 보고 거주 목적으로 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빠질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근데 투자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순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편향을 지워버리세요. 투자는 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주 목적의 집은 내가 결정하죠. 그런데 가격과 투자 시장은 내가 결정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성이 그러면 확보가 돼요. 그래서 투자로 보면 어떤 겁니까? 가격이 빠지면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투자로 세상을 보면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해주신 what이 아닌 when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또 2024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강손의 복도방의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